당신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줘요. 67세 윤희숙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의심 없이 숫자 6자리를 불렀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2주밖에 안 됐지만 희숙 씨는 남편 강민수 씨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탁구장에서 만나 6개월을 연애하고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까지 한 사이였으니까요. 부부는 투명해야죠. 숨길 거 하나 없어요. 민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희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숙 씨는 남편이 죽고 5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딸은 자기 가정이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 희숙 씨에게 민수 씨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같이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희숙 씨는 교사 연금이 있었고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예금도 있었습니다. 총 9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정도야 문제 없어요. 우리 앞으로 오래 함께 살아야 하니까. 희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2주가 지나자 민수 씨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친구들이랑 당구 좀 치고 올게요. 저녁 6시에 나간 민수 씨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습니다. 희숙 씨가 걱정스러워하자 민수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원래 이래요. 당신은 이런 것도 모르냐고? 희숙 씨는 처음 듣는 말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숙 씨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희숙 씨는 세탁을 하다가 민수 씨 재킷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정미라 10-3847-XXXX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희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녁에 민수 씨에게 메모지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탁구 모임 회원 명단이에요. 왜 이래요? 의심하는 거예요? 민수 씨는 화를 냈고 희숙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희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다정한 민수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딸 지혜 씨로부터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엄마, 통장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당장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숙 씨는 핸드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예금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9천만 원 있던 통장에 7,5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1,5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엄마, 이거 누가 찾아간 거예요? 지혜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희숙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민수 씨밖에 없었습니다. 희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나흘 전 오전 10시 37분에 1,5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날 민수 씨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며 일찍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민수 씨가 돌아오자 희숙 씨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민수 씨는 거래 내역을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돈 어디에 쓴 거예요? 희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내 아들이 빚이 좀 있어요. 도박 빚인데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민수 씨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희숙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자식들이 다 지방에 있다고 했었습니다. 명절에나 본다고 연락도 거의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아들이요? 당신 아들 있다고 한 적 없잖아요.
있어요. 서울에 살아요.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 말 안 한 거예요. 민수 씨의 말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희숙 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미리 말했어야죠. 내 돈을 몰래 가져가는 게 말이 돼요? 곧 돌려받아요. 친구한테 투자했거든. 한 달만 기다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대요. 아까는 아들 빚이라더니 이번엔 투자라고 했습니다. 희숙 씨는 무서워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6개월 동안 알아온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달만 믿어줘요. 제발. 민수 씨가 희숙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희숙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날 밤 희숙 씨는 처음으로 방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민수 씨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실수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희숙 씨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숙 씨는 일주일 동안 탁구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순애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희숙아,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순애 씨는 희숙 씨의 손을 잡고 체육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라켓을 잡으니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근데 희숙 씨, 민수 씨랑 결혼 잘했어요? 요즘 안 보이던데. 희숙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때 다른 회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수 씨 작년에 여기 김영숙 씨랑 사귀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희숙 씨의 손에 들린 종이컵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 희숙 씨는 모르셨구나. 작년 봄에 민수 씨가 여기 회원이던 김영숙 씨랑 몇 달 사귀었어요. 근데 갑자기 민수 씨가 연락을 끊었대요. 순애 씨가 그 회원을 쏘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 씨가 그러던데 민수 씨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안 빌려줬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았대요. 희숙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숙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이사 갔어요. 부산으로. 민수 씨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오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희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애 씨가 따라 나왔습니다. 희숙아, 너 괜찮아? 언니, 나 민수 씨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희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희숙 씨는 민수 씨가 외출한 사이 그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서류 가방 안쪽에서 여러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5장이나 있었습니다. 금액을 다 합치니 3,200만 원이었습니다. 독촉장도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진우였습니다. 희숙 씨는 핸드폰으로 박진우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말한 아들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민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희숙 씨는 차용증을 식탁 위에 펼쳐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 씨는 차용증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내 가방을... 대답하세요. 박진우가 누구예요? 당신 아들이에요? 민수 씨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말할게요. 진우는 내 아들 맞아요. 걔가 도박 빚이 있어서
거짓말 마세요. 당신 결혼할 때 자식들 다 지방에 있다고 했잖아요. 희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민수 씨는 그것만 반복했습니다. 희숙 씨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다른 데 가서 주무세요. 희숙 씨, 나가세요. 민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숙 씨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숙 씨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딸 지혜 씨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진작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아직은 기다려보자. 희숙 씨는 민수 씨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혜 씨가 민수 씨 핸드폰 번호로 위치 추적을 신청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살던 아파트에 가봤지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집도 없이 우리 엄마한테 온 거예요? 지혜 씨가 소리쳤습니다. 희숙 씨는 탁구장으로 갔습니다. 순애 씨와 다른 회원들에게 민수 씨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처음 여기 온 게 작년 2월이었어요. 그때 김영숙 씨랑 금방 친해졌죠. 근데 6월쯤 갑자기 안 나왔어요. 영숙 씨도 그때 상처받아서 부산으로 이사 갔고요. 그러다가 올해 4월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때 희숙 씨를 만난 거고요. 희숙 씨는 자신이 두 번째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 번째, 네 번째일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희숙 씨는 민수 씨가 남긴 물건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여성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숙 마이너스 1200만 원, 이순희 마이너스 800만 원, 박미경 마이너스 1500만 원, 희숙 씨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윤희숙 마이너스 목표 2000만 원. 희숙 씨는 수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목표였던 겁니다. 사랑도 외로움에 대한 위로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희숙 씨는 민수 씨가 돌아온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건 경찰이었습니다. 윤희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강민수 씨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셨습니다. 관악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혜 씨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강민수, 어제 체포됐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으로요. 다른 사기요? 네. 부산에 사는 김영숙 씨가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신까지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희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세상에서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희숙 씨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강민수한테 얼마를 빼앗기셨습니까? 1500만 원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도 계십니다. 같이 만나보시겠습니까? 희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보고 싶어요. 복도에서 60대 여성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영숙 씨였습니다. 영숙 씨는 희숙 씨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당했구나. 나처럼. 조사실에는 희숙 씨와 영숙 씨, 그리고 이순희 씨가 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60대 여성이었고 모두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우리한테 똑같이 했어요. 영숙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탁구장에서 만나고 6개월쯤 사귀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등산 모임에서 만났어요. 역시 똑같았죠. 희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세 사람이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강민수, 이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뭐라고요? 영숙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피해자요? 우리한테 사기친 놈이 무슨 피해자예요? 형사는 침착하게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진우라는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인상에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 사람이 박진우입니다. 38살. 조직적 사기단의 실행책이에요. 그게 민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5년 전부터 강민수를 협박해 왔습니다. 형사는 몇 장의 사진을 더 꺼냈습니다. 민수 씨의 등과 팔에 시퍼런 멍이 든 사진이었습니다. 갈비뼈 부분에는 붉은 자국도 보였습니다. 5년 전 민수 씨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수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박진우가 접근했습니다. 처음엔 친구처럼 굴었죠. 외로운 민수 씨 옆에 있어주고 술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희숙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민수 씨는 진우를 아들처럼 믿었으니까 다 빌려줬어요. 그런데요, 진우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했죠. 민수 씨가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했어요. 형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회사 앞에서 찍힌 몰래카메라 사진이었습니다. 진우 일당이 민수 씨 딸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죠.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받아와라. 안 그러면 내 딸을 해치겠다고요. 순희 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우리한테. 네. 처음에는 거부했답니다. 울면서 싫다고 했대요. 근데 진우가 민수 씨 딸 사진을 불에 태우는 걸 보여주자 결국 굴복했습니다. 희숙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민수 씨도 피해자였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한 것도 다 협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가 받아온 돈은 전부 진우한테 갔습니다. 민수 씨 손에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영숙 씨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돈 훔쳐간 건 사실이잖아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희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 만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희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와 순희 씨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유치장으로 가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형사가 문을 열자 유리 너머로 민수 씨가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희숙 씨를 보자 민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희숙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숙 씨와 순희 씨는 뒤에 서서 민수 씨를 노려봤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희숙 씨가 물었습니다. 말했으면, 경찰에 신고했으면 됐잖아요. 왜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민수 씨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딸이 위험할까봐. 그래서요? 영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은 훔쳐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순희 씨도 소리쳤습니다. 저 그 돈 모으느라 10년 걸렸어요. 딸 결혼 자금으로 모은 거였어요. 근데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요. 민수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희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조금의 연민. 하지만 연민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협박당한 건 알아요. 형사한테 다 들었어요. 희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속인 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당신도 선택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우리를 이용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민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희숙 씨, 당신만은 진심이었어요. 희숙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 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이요? 제 통장에서 1,500만 원 빼간 게 진심이에요? 그건 진우가 시킨. 알아요. 다 알아요. 희숙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희숙 씨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가 숨긴 그 수첩이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제 이름 옆에 목표 2천만 원이라고 적힌 거요.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진우가 쓴. 거짓말 마세요. 영숙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김영숙 마이너스 1,200만 원 당신 필체 맞던데요? 민수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희숙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짜로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저도 희숙 씨를. 아니에요. 희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 방식대로요. 민수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협박당한 건 불쌍해요. 진짜로요. 근데 저한테 한 건 용서 못해요. 희숙 씨는 수첩을 유리창에 대고 보여줬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심이에요. 저는 당신한테 목표 금액이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희숙 씨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 씨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와 순희 씨도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세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진우와 조직원 2명은 모두 검거했습니다. 압수한 돈 일부를 피해자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700만 원, 순희 씨는 500만 원, 희숙 씨는 9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00만 원 중 900만 원. 나머지 600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 후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 그 자식 피해자라고 해서 동정심 생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생기네. 순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희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딸 지혜가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희숙 씨는 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